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보겠습니다. 자, 지금 11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이 7조 8천억입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머티 보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던 게 있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한 22조 원대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건 실적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에코프로머티의 거의 뭐 나침반, 뭐 바로미터, 뭐 내비게이션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적정가치 최고 50% 정도가 적정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봤을 때 지금 22조에서 23조 대략 한 계산하기 쉽게 20조라고 쳤을 때 여기 한 8조 잡잖아요. 그럼 지금 대략 2조 원 정도 되니까 20% 정도의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20% 정도 올라가면 22평선에서 맞고 저항받는 구간에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저항받고 더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에코프로 BM의 상황이 더 나빠져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테슬라의 움직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게 그 테슬라의 상황인데, 자, 지금 테슬라의 상황을 보잖아요. 주봉입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고가에서 보잖아요. 한 400불 정도에서 지금 170불 정도.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반등을 강하게 줬는데 그 강하게 준 이유가 로보택시를 상용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서예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로운 수익 구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반등 구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그쵸? 뭐 새로운 수요가 나온다, 뭐 지금 안 팔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쪽으로 치환시켜서 보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안 올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4만 원대부터 24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상장 이후에 11월부터 그쵸? 11월부터 한 달, 두 달 동안 대략 한 5배 이상의 시세가 나왔는데 이런 시세가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많이 올랐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가 대비해서 보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의 수준이 16조입니다. 그러면 한 32조 정도까지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50% 정도를 더 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구간입니다. 에코프로 BM의 거의 한 이쪽 구간이 30한 초반 정도, 30조 초반 정도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먼저 올라갔었던 부분이 조정을 받은 거고요.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아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에코프로 BM의 수급을 보면 뭐 크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매집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뭐 수급이 이렇게 보면 매수 기조를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나서 우리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 BM의 수급이 지금은 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그렇죠? 한국 시장이 뭐 중소형주 위주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좌지우지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실제 매집을요. 이런 구간에서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개별 세력들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똑같이 주식시장이 뭐 2000포인트대에서 뭐 10년째 있다, 20년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보잖아요. 종목군들이 나빠질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지고 있고요. 좋아질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뭐 한 8만 원 이런 거지. 여기다가 곱하기 50을 하잖아요. 50대 1로 주식을 나눴으니까 곱하기 50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4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쵸? 대략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가 10년 전의 가격이었다면 여기서 몇 배 올랐죠? 5배 이상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은 20%, 30%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 시장의 규모는 커졌고 다른 종목은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고, 그 종목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지금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먼저 올라가는 점, 가격이. 그러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점 뭐예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점. 4분기 실적은 왜 안 좋아요? 리튬 가격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안 좋아지는 부분, 그렇죠? 리튬 가격이 안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먼저 내렸고, 지금보다 더 내리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 외적인 상황이 나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기차 시대가 안 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환경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은 나빠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원리고요. 지금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고, 저도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저점에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금양입니다. 저도 금양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나고 손실 볼 때는 손절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15일 대략 한 3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60%대.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어떻게 운 좋게 한두 종목 잡은 그 종목 관련된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쭉 내려오고 있죠. 3월 한 중반부터는 저도 좀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있어서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큰 수익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이 강하죠. 근데 제가 DI를 매매한 경우를 보면 반도체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20%대, 18%, 22%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가에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이쪽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JNTC, 흥구석유는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JNTC,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한 8%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고, 저는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만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구석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었고요. 돌파하기 전에, 그렇죠? 돌파하기 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전쟁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 그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너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알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떤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 돌파 종목이죠. 이 구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에코프로머티를 보면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코프로머티의 하락폭이 더 막 극심하게 나오려면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빠지는 가격대에서는 바로 V자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에코프로 PM의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보실 수 있는데 58만 원이 고가입니다. 에코프로 PM의 고가.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그냥 계산하기 곱하기 2만 잡을게요.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대략 한 50조 가깝게 되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그렇죠? 자,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너무 비싸요. 지금도 비쌉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단순히 4분기에 적자 봤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58만 원 갔을 때도 그렇고, 적자를 보지 않았더라도 22년도의 실적이 한 6천억 정도 됐으니까 22년도의 실적치를 그대로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50조의 시가총액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22조라고 해서, 그렇죠? 1조도 못 보는 회사가 22조? 이 정도다? 그럼 싼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비싸기 때문에 애초에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평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뭐 내용을 따지고 앞으로 뭐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만을 따져가지고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타점에 대한 이해, 그래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쵸 계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타점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단기 아까 뭐라 그랬죠? 2주라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거래했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2주 안에 2주가 넘어서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2주 안쪽으로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기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실제 문자로 에코프로 머티의 그쵸 타점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보고 있는, 아마 에코프로 BM의 반등을 확인한 이유가 될 겁니다. 거의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서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 타점을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실시간 타점을 그쵸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면 가격이 먼저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점을 잡을 수 없어요. 잡는다면 운이 좋은 거다.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요, 올라가고 있는 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거,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중에 에코프로머티의 반등 확인이 된다면 에코프로머티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려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한 환차익을 얻기도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